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는 이전에 모의고사 4개를 통해서 글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읽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동일한 어떤 설명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문장의 구조와 또 문단의 구조라는 이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모든 강의, 앞으로에 있을 모의고사 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몰아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개별적으로 또 모의고사 지문별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가 제가 이제껏 동영상 강의에서 가장 길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참고 끝까지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장의 구조와 제가 이제 versus 문단의 구조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장,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문장의 구조, 이 사실은 이 말보다 여러분들은 문장의 형식, 그래서 오형식에 더 익숙할 텐데 저는 이 형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구조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구조라는 말 많이 쓰죠. 방의 구조, 건물의 구조, 뭐 여러 가지 구조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쭉 보면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형식으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구조라는 말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이 1번서부터 5번까지를 잘 보면 주어 동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특히 뜻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결정되냐면 이 뒤에 구조가 결정되는 겁니다. 즉 주어 보호가냐 목적어냐 막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우리 여기 실질적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ran, became, ate, gave, found 5개의 동사를 썼는데 앞에는 모두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뜻이 어떠냐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주어를 보충해주는 단어가 오고요. 또 먹었다 그러면 먹혀지는 대상인 목적어가 오겠죠. 그리고 gave, 주었다 그러면 주다라는 동사는 받는 사람과 주고받는 물건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때는 찾았다가 아니라 알게 된 겁니다. 그 목적어인 영화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동사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오는지 어떤 요소가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잘 읽는다는 얘기는 동사를 알아서 동사가 뒤에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 이런 동사는 특히 그래서 이 형식은 보통 감각 동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수요 동사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동사별로 분류해 놓고 그 동사만 알고 있다면 뒤에 무엇이 올지 예측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맞더라도 이렇게 뭐 딱 부딪히거나 그럴 때도 알고 부딪히면 덜 놀라는데 모르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당하면 굉장히 더 당혹스럽죠. 바로 이런 겁니다. 문장도 주어 동사를 딱 보고 동사가 어떤 동사구나. 그럼 뒤에 무엇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지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볼까요? 문단의 구조라 그랬는데요. 문단은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요 앞부분 보통 첫째 문장인데 요것을 우리가 글감 또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요것이 문장과 비유를 들자면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사죠. 동사를 보면 뒤에 무엇이 나올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글감을 딱 보고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이런 판단력, 예측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도 5가지 구조로 나누는 것처럼 문단의 구조도 여러 이제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EBS 연계교재, 수능 연계교재에서 어떤 형식을 썼냐면 글의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의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가지 말고 대조를 다루거나 변화 또는 발명품 이런 글을 다루는 글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개를 더 추가해서 문단의 7구조. 또 글을 읽다 보면은 뭐 7개 말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9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더 세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실은 글의 구조, 문장의 구조도 이렇게 이게 몇 형식이다 몇 형식이다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애매한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문단의 구조도 그렇게 산뜻하게 딱 나눠지지 않거든요. 아, 이거는 2번의 기존의 통념이고 이거는 4번 주제문 글이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글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글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딱 떨어지게 나누려고 한다는 시도보다는 이 문단의 어떤 형식으로 원인이면 결과가 있을 거고요. 통념이 있으면 반박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것을 요 첫 문장을 보면서 빠르게 어떤 구조인지 예측하고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갈 것이라고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제가 이제 길어진다고 한 것은 그 전에 제가 모의고사 4개, 요번에 5개인데요. 그전에는 이렇게 각각 한 슬라이드, 한 강의당 개별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 아까 문장의 구조와 문단의 구조 설명하려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7개를 다 한번 모아서 샘플 어떤 문단을 모아서 보통 고1 모의고사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슬라이드, 한 강의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번서부터 볼게요. 원인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7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이건 원인 결과라고 했는데 20년 6월 고1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첫 문장은 분명히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1번 보겠습니다. 첫 번 문장 We are often faced. 우리는 직면하는데요. 종종 직면합니다. High level decision. 높은 수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되죠. 아, 이거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이 decision에서는요. We are unable. 우리가 할 수 없대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The results of those decisions. 그렇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이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원인이 발생했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여기 보면 in such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 most people end up quitting 그만둔대요. The option together. 그래서 뭐 이유는 당연하니까 읽지 말고요. 그래서 원인, 어려운 결정을 놓고 결과는 사람들은 아유 그만두자, 결정하지 말자. 그런데 그래서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문장.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면 이런 글은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제시를 하고 해결을 나오는 글에 소속되지 않나요? 속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문단은 뭐 1번 원인 결과에도 속할 수 있고 문제 제시의 문단의 구조에 속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게 원인 결과에 속한다. 문제 제시 해결에 속한다. 이걸 갖고 설왕설래할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But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on a small scale을 사용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뭐 예시 문장이 예시가 쭉 나오겠죠. 이것에 대한 뒷받침. 그러면서 눈을 살짝 중간 부분이 항상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눈을 살짝 좀 건너뛰어서 뒷부분을 볼까요? Lower investment, less time and effort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Committing fully to the expensive program. 아주 비싼 프로그램이란 것은 뭐하고 여기서 맞냐면은 high level decision과 expensive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한 문장서부터 첫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앞 문장하고 특히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어준 다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중간 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딱 보고 특히 여기 but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이게 이 문단에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감 원인을 하고 결과가 있어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라고 하냐면 해결책. 그래서 여기 해결책과 문제 제시의 해결, 그죠? 이게 약간 중복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통념이 있으면 반박을 하게 되겠죠. 통념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거는 2019년 고1 모의고사 22번 문제입니다. 첫 문장 읽어볼게요. 반드시 잘 읽으라 그랬죠? certainly, phrase, 이 글은 그러니까 phrase, 칭찬에 대한 글입니다. 칭찬은 critical하다. 누구에게요? child sense of self-esteem, 아이의 자존감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렇죠. 칭찬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뭡니까? 기존의 통념입니다. critical하다는 말은 뭡니까? 많이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통념이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장 여기서 뭐가 합니까?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But when given too often, 너무 많이 주어진다면 무엇이 많이 주어져요? 칭찬이 for too little,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자주 주어진다면 이제 여기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It kills the impact of real phrase의 영향을 죽이게 된다. 없애게 되는 겁니다. When it is called for, 정말 요구될 때, 칭찬을 해줘야 될 때, 그러니까 칭찬을 너무 남발해버리면 정작 받아야 될 때 그 효과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죠. kills the effect, 우리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이럴 텐데 영어에서는 또 kill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사용되는 겁니다. 하여간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적재적소에 때에 맞춰 적당하게 주어지자, 이게 반박인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역시 뭐가 해야 돼요? 이 반박에 대한 논증, 입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구나 하고 글을 대충 읽었다면 우리 마지막을 한번 읽자 그랬죠? If they are not sure, 여기는 이제 학생들인데요. They can do well enough, 충분히 잘 안 한대요. To earn merit badge,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이스카웃이나 뭐 이런 거 갔을 때 배지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옷 기세 달라고 주는 거. 그런 걸 받을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또는 gift가 not guarantee. 이거 열심히 해봤자 선물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떤 칭찬을 남발하니까 얘네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예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잠깐 윗부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학생들은 do only those things they know, 그죠? 아는 것들, 뭐를요? 이렇게 상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void certain activity,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praise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 주어져야지 오히려 잘못 주면 학생들한테 독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중간 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스스로 읽어보라고 이렇게 참고 어디서 발췌했다는 걸 밝혔으니까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본문을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한테 댓글, 좋아요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문장을 다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단의 구조예요. 문장이 이렇게 of로 시작하고요. 뭐뭐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of many forest plants. 숲의 식물이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식물. 근데 어떻다고요? 어떤 can cause poisoning.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poisoning이겠죠. 식물이고요. 식물이 독을 일으킨대요.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Wild mushroom이 may be among the most dangerous 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어요. 머쉬룸은 야생 기른 게 아니고 야생의 버섯들은 독버섯이 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럴 땐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해결책이죠? 조심해서 잘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러니까 독버섯을 확인 안 하고 먹게 되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요. without 이런 글을 읽다가 부정어는 잘 읽어야 돼요. making a positive identification 확실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dangerous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 끝에 볼까요? 이런 경우는 to be safe 안전해지기 위한 해결책을 나오죠. A person must be able to identify 하래요. edible mushroom을 언제요? Before eating any wild one. 그러니까 여기서도 identification과 여기 identify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좀 한 문장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문장을 읽었다, 또 다른 문장을 읽었다 이러면서 identification이 여기 무엇인가 이렇게 애매할 때는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글에서는 identification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물론 이 글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 쉽냐면 우리들의 상식과 많이 직결되잖아요. 이 모두 이런 문제점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먹어라? 꼭 이 글을 안 읽어도 우리가 모두 해결책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글이 쉬운 겁니다. 네 번째를 보면요. 주제문 논증인데 19년 9월 고2 문제네요. 3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4번 강의 중에 포함됐던 글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 항상 잘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develop, 발달시킨다 능력인데요. for solitude, solitude는 혼자 있음, 외로움, 고독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되는데 이거는 갖고 요 문장만 보면 얘를 solitude를 뭐라고 해야 될지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in the presence of an attentive other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presence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아이들은 어떻다고요? 발달시키는 능력인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때요? presence, an attentive other. 다른 돌보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 보고 야, 너 혼자 있어. 혼자 있을 수 있어. 이런다기보다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presence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게 좋는가? 하고 백업, 논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당장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consider, 예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도 imagine,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훈련시킬까? 그래서 you take a young boy on a quiet walk in nature 이랬습니다. 숲속에 이렇게 산책을 데려가 봐라.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너 혼자 있어. 그럼 나 집에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supported by being with입니다. someone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someone은 someone인데 who is introducing him to this experience. 이곳을 소개해준 someone가 즉 attentive. 여기서는 뭐하고 관계 있죠? attentive가 바로 이 someone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이게 gradually라는 말이 여기 나오게 되고 또 미리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 gradually.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발시킬 거냐? 점차적으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에 팍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or imagine 첫 번째 예를 알았다면 뒤를 읽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While knowing her mother is present. 그죠? 그러니까 이 knowing her mother도 바로 someone하고 관계 있고 someone도 attentive랑 관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or imagine 두 번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한대요? 요번에는 모욕을 한번 시켜주자. 그죠? 여기 바로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Mother giving her 2-year-old daughter에게 bath,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혼자 목욕해? 이게 아니라 같이 있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지막에 딱 결론을 맺어주죠? 어떻게 해요? Attachment enable solitude.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attachment, 뭐 영어 찾아보면 부착, 뭐 이런 게 아니라 애착, 이렇게 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같이 있어주는 것이 바로 혼자 있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그리고 숲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번에는 대조입니다. 19년 3월 고1 모의고사 36번이에요. 자세한 자세한 글을 좀 읽고 싶은 분은 꼭 일로 찾아가 보세요. 어떤 대조냐면 대조의 글도 많이 나옵니다. 벌써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Basic difference, 기본적인 차이점이래요. Between AI robot and normal robot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AI 로봇과 normal 로봇은 보통의 로봇의 차이는 능력에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죠? 로봇의 능력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To make decision. 예,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learn and adapt to its environment. 그 환경을 배우고 적용하는데 뭐에 기초해서요? Based on data. 그래서 이제 대조는 벌써 딱 문장이 나왔죠? 능력, 로봇의 능력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봇 자체의 능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와 마지막으로 배우고 적용하는 환경에 그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도 사실은 되는데 여기 보면 to be a bit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도 되지만 이것이 이제 그래 놓고 대조니까 서로를 막 비교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the normal robot은 보여준다. deterministic behavior, 결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게 또 뭔지 모르니까 that is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the normal robot, deterministic behavior 이거를 모르면 거기에 막 이게 뭐야? deterministic 이게 뭐지? 결정적인 behavior? 막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that is 즉 for a set of input input이 있으면 그 로봇 normal 로봇은 항상 same output만 하는 응용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와요? An AI robot, however, 그죠? Can do two things를 할 수 있는데 normal 로봇이 할 수 없는 걸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에 나왔던 여기에 나왔던 특히 run and adapt to its environment와 요거 여기서 중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 또 make decision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나머지 사실 이 부분은 전부 뭡니까?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뭐 여러 개 다 차이점을 알면 좋겠지만 한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이 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한두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잘 어떻게 크게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변화에 대한 글입니다. 변화는 A에서 B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바뀌어지는 것에다 초점을 두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2대 8 또는 3대 7 정도로 두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진 결과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뭐의 변화냐면 acoustic concern, 이것도 acoustic, 아무리 읽어봐요. acoustic이 뭐죠? 청력, 듣는 겁니다. 근데 듣기에 관심, concern도 뜻이 많잖아요. 걱정도 되고 관심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문장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school libraries예요. 학교 도서관이래요. much more important, 훨씬 중요하고 복잡하답니다. 오늘날. 뭐보다? They were in the past. 과거보다. 그러니까 벌써 이 글은 변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과거에서 오늘날 현재로의 변화가 있었는데 acoustic concern, 도서관에서 듣기의 걱정, 듣는 걱정거리, 소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벌써 이 문장을 모른다면 acoustic concern, 이게 뭐야? 뒤를 읽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Years ago, 어떻게 했어요? Before electronic resources, 전자, 여기서도 뭐 자원, 이렇게 resources는 여러분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자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읽어보면 뭐냐면 전자 제품들입니다. 전자 공부하는 기기, 도서관에 뭐가 있죠? 컴퓨터, 복사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electronic resources가 되는 거예요. vital part of, 이게 아주 필수적인 파트가 되기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We had only란 말 집중해야 돼요.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we had only to deal with noise입니다. noise. 지금 첫 번째 문장 갖고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했던 학생은 지금 요 noise가 바로 뭡니까? acoustic concern. 요거랑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노이즈를 다뤄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이즈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죠? today 이러면서 앞으로 과거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 today는 그러면 어떤 걸 다뤄야 되냐 말입니다. 바로 아까 electronic resources가 바로 컴퓨터, 프린터, other equipment가 바로 electronic resources예요. 그러니까 위를 고민하지, 아래 좀 읽어보면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는 거죠. 이것이 widespread use였어요. 너무 많이 쓰였으니까 한마디로 싹 정리해봅니다. 뭐로요? machine noise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은 어떻게 보면 또 대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의 대조? 대조에 속한다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그 문단의 구조는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노이즈와 노이즈는 노이즈인데 사람이 만든 노이즈와 기계, 여기서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는 어디서요? 도서관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만드는 소음만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기계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또 큰 걱정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화에 되고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 concern이 되니까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글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도 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그리고 대조 이렇게 세 개의 문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결책이 it is important, 이런 단어 나오면 잘 읽어야 돼요. It is important to design spaces. 공간 디자인을 잘해야 된답니다. 그 공간은 어디죠? Where unwanted noise가 can be eliminated. 원하지 않는 노이즈가 제거될 수 있는 공간. 또는 at least 적어도 kept, 그죠? To be a minimum. 그 노이즈가 최소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공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디자인을 잘하자. 공간 디자인을 잘하자. 그죠? 뭐 여러 가지 부스, 조그만 방으로 나눈다든지 프린터. 이 글도 쉬웠죠. 왜냐면 우리가 도서관 가서 학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도서관 가면 따로 이렇게 복사기를 따로 이제 다른 방에다 넣어놔서 소음을 줄이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익숙한 소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발명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꼭 물건의 발명만 아니고요. 개념, 그죠?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 18년도 3월 9일 모의고사인데요.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The first underwater photographs. 수중 사진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사진이 발명된 것만 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물속에서 어떻게 찍을까? 이런 발명품인 겁니다. 이 사진이 were taken by an Englishman named William Thomson. 이 누가 발명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니 해도 수중 사진입니다. 물속에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찍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발명품을 만드는 계기가 있을 거고요. 또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하겠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결과, 즉 어떤 보통 물론 어떤 것을 원자폭탄 같은 건 잘못 발명이 됐지만 잘못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발명품은 플러스적인, 즉 이득이 되는 거에 더 많은 결과를 낳죠. 그래서 우리가 발명품 하면 그래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 해서 뭐가 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식이 되었냐 여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발명품에 대한 글이 나오면 이 중간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을 다루는 거니까 좀 패스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읽도록 하고 여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끝부분 photography, 사진은 principal way, 아주 원리적인 방법에 exploring mysterious deep sea world를 수중,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수중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은 바로 가장 원리적인 근본적인 방법이래요.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입니다. 90% of which, 그죠? 이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그 deep sea world입니다. deep sea world를 which가 대신하고 있고요. 그 deep sea world의 95%가 어떻다고요? has never been seen before. 전에는 보여질 수 없었는데 이 윌리엄 톰슨이 수중 사진기를 발명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플러스한 요소.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딥시 월드를 거의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 한 30분 넘게 강의한 건 처음이에요. 강의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있을 모의고사 제가 강의 쭉 하려고 합니다.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7호선 마들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학원을 개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학생들이 마들역 그 3호선 출구에 바로 나오면 있는 학원인데요. 아직 이제 학원명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학생들, 고등학생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중심의 강의를 올려서 학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에게 도움받고 또 저도 지도하면서 보람을 느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들을 필요가 있고 이 강의를 들어야지 제가 여기 문단의 구조에 대한 강의 이거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원인 결과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그때만 할 거니까 이 강의를 잘 들어야지 앞으로의 그 모의고사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글의 구조를 다 설명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주요 문장만 말고 또 중간에 문법적으로 또
또 구조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따로 직독직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지만 잘 들어주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 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해야지 제 강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또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문장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문장 꼭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